자, 드릴 지그를 앞서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부품이 하나 있죠. 과제 도면에는 사실 여기에 부품이 하나 있어요. 즉 어느 거냐면은 자, 요렇게 과제 도면에서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그용 부시, 삽입 부시에 사용되는 멈춤쇠라고 이야기하는 애예요. 프린트 보시면은 58페이지에 해당할 겁니다. 프린트 받으신 거는 58페이지에 해당하고요. 42 해놓고 지그용 삽입 부시 멈춤새 멈춤나사 요것에 대한 규격이 과제 도면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치가 되셨나요? 그런데 요거를 따로 프린트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이 드릴 지그를 설계하는 거를 해 보면서 요거 할 때 사실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에 멈춤새에 대한 규격이 빠져 있었어요. PDF 파일에 거기에는 빠져 있어서 요거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 봐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멈춤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잘 보시면 삽입 부시의 구멍 지름을 기준으로 삽입 부시의 구멍 지름 D1을 기준으로 요 규격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삽입 부시는 우리가 어떤 거였어요?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이 삽입 부시가 몇 번이었어요? 4번이죠. 4번 삽입 부시. 삽입 부시에서 이 안찌름 요게 D1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삽입 부시를 가지고서 D1을 먼저 이야기하는 셈인데 자, 혹시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실까봐 PDF 파일보다는 이 이미지 파일로 띄우긴 했지만 삽입 부시의 D1이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 뚫려있는 요 구멍 여기가 D1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멍을 실측했을 때 값 기준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11파이로 요거 우리 봤었죠. 그죠? 왜 11파이로 갖는 거 요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공 제품도는 요 구멍이 11파이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가공 제품도의 구멍을 요렇게 여기 구멍 뚫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드릴 지그라는 장치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요게 11파이였어요. 그러면 이 삽입 부시에 참 그때 이거를 11파이 말고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11파이짜리 드릴의 지름이 11파이짜리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꽉 낀다 이야기했던 거. 그죠? 이 빈번하게 드릴이 이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11파이로 하면은 이게 꽉 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지그 도면을 작도할 때에도 삽입 부시의 구멍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냐면 12G6으로 요거를 결정을 했었단 말이죠. D1이 12로 결정이 됐었던 이유. 왜? 요 안에
제품에는 11파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드릴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요래 줘야 되는데 끼워 맞춤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마이크로메타 단위로 틈새가 있는 것이고, 그죠? 아예 유격이 생기게끔 그렇게 생각해서 드릴을 사용하는 거는 11파이지만 드릴은 11파이의 직경이지만 부시의 구멍은 12파이로 해가지고 아예 여유있게 유격이 생기게 그렇게 우리가 관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공 제품이 11파이로 뚫리게 해야 되지만 부시의 이 D1 구멍을 더 크게 12파이로 결정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앞전에 드릴지그 3번 하면서 우리가 삽입부시에서 구멍의 지름을 D1의 지름을 12파이로 결정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멈춤새에 대한 규격으로 왔을 때 삽입부시의 구멍 지름 D1을 우리가 11파이로 이쪽에다 쓰는 게 낫겠다. 11파이로 결정을 했었다. 11파이로 결정을 했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줄의 거를 써야 돼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6초가 12 이하. 여기에 12파이가 12파이로 했었죠. 12파이가 12 이하에 해당하죠. 포함되죠.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행 6초가 12 이하로 D1일 때 요거 적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위에서 두 번째 행 요 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참조하면서 이 삽입부시를 멈춤새 요거를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시간을 드려볼까요? 아니면 제가 바로 할까요? 좀 간단한 형상이긴 한데 함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요. 일단 먼저 한번 여러분이 요 자료를 보고서 이 삽입부시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문제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건데 L8이라는 거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하시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참조로 하시면서 먼저 작업을 하실 시간 드릴게요. 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드릴지그 만든 거 그 삽입부시 요거를 어셈블리에서 설계해 놓은 상태죠. 어셈블리에서 설계할 때 내가 이 면을 요거 주의하면서 만들었는데 왜 요렇게 과제하고 홈의 위치가 다르냐. 요거는 우리가 드로잉 파일에서 도면할 때 온단면도 뽑기 좋게 하려고 홈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삽입부시 부품의 메이트 위치를 열어보면 상대고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상대고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제가 풀어놓고 과제 도면처럼 이 홈부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바꿔볼게요. 자, 요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쳐드린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삽입부시의 메이트에 관련된 정보는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회전이라는 거에 재생성 표시만 떴어요. 그리고 요 파일에 작업한 거 파트 파일 이름 옆에 요런 화살표도 안 생겨 있어요. 요런 화살표가 생기면 무슨 뜻이냐면 외부 참조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외부 참조란 무엇이냐? 다른 부품으로부터 어떤 모서리선을 따서 그리거나 그랬을 때 외부 참조가 인식이 되는데 현재 이 삽입부시 만들 때는 그런
피처 명령에도 이런 화살표 그런 표식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 참조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부품으로부터 참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재생성 이렇게 눌러놓고 상대 고정도 지웠기 때문에 부품을 꺼내놓고 이렇게 재생성 눌러도 부품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외부 참조를 안 지운 상태에서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형상에 에러가 발생하는데 뭐 지금 현재는 이 부품명에서 우클릭해서 봐도 외부 참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령이 없어요. 외부 참조 목록. 자, 그런데 요 위에 부품, 브라켓 부품이나 부시홀더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볼게요. 요런 애들은 화살표 표시가 있죠. 요런 것들은 외부 참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품으로부터 모서리선을 참조하거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부시홀더를 예를 들어서 열어보면은 카운터 오버 이런 거 뚫을 때 또는 맞춤 핀 구멍 뚫을 때 브라켓 요 2번 부품에서 이 부시홀더 3번 부품 요거 작업할 때 3번 부품 요거 작업할 때 여기 구멍들을 뚫을 때 2번 브라켓에 구멍 자리를 많이 참조해서 뚫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요렇게 외부 참조 표식이 화살표로 떠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얘네를 아예 외부 참조를 끊으려면은 외부 참조 목록 요 파트 파일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외부 참조 목록이라는 거를 모두 분리해버리면은 요런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보기만 하세요. 모두 분리하게 되면은 다른 부품으로부터의 모서리선 참조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의 링크가 연결 고리가 다 끊기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이런 것들을 외부 참조를 조절하는 이유는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외부 참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사실 다 일일이 스케치해서 참조된 것들 정보를 다 지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럴 때는 외부 참조 목록 이런 거 들어가서 모두 분리를 해주고 참조된 부품하고 연관을 끊어주는 것. 요게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했던 삽입 부시는 외부 참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메이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동심으로 맞출 수가 있겠고 부시홀더의 면에서 윗면에서부터 이렇게 삽입 부시의 바닥면하고 맞춰가지고 일치를 갖다가 요거를 거리로 바꿔요. 왜 거리로 바꿀까요? 요 사이에 사실 고정 라이너의 칼라 날개 형상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정 라이너는 여기다 안 그려서 추가를 안 해놔서 그런데 요거 4로 제가 기억납니다. 고정 라이너의 플랜지의 두께가 4로 기억이 나서 요거 4로 넣어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간격이 떨어졌어요. 거리 값을 줘서 간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요렇게 돌려봅니다. 즉 요렇게 돌려놓고 이 멈춤새를 설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려놓고 요 정도로 물리는 자리 표시하게 요렇게 요거 물리는 자리가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멈춤새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정렬 잘 돼 있으니까 멈춤새 하실 때 에러가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요 상황에서 어셈블리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이어서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파트로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파트로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 드릴지그 3번 작업하셨을 때 예전에 요거 어셈블리로 하셨을 거라고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하는 걸로 새로 부품을 만드는 새 파트 만들기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갈게요. 자, 부품 삽입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의 새 파트 요거 누르는데 이 새 파트의 정면으로 사용할 면은 어셈블리의 우측면인 것이죠. 어셈블리의 우측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셈블리의 우측면 클릭해서 스케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 멈춤새를 작업할 텐데 멈춤새를 작업할 자리는 뭐예요? 구멍 위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어느 자리예요? 가운데 있는 구멍이죠? 가운데 있는 구멍이 뭐예요? 이거 M5로 해가지고 구멍 가공 마법사 해가지고 삽입 부시가 들어갈 구멍으로부터 20이었나? 20으로 이거 간격 띄웠을 거예요. C 값이라고 규격에 나와 있던 거였는데 중심 관계에서 그 자리에다가 이 멈춤새의 자리를 그려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이렇게 스케치 해가지고 얘를 회전 보스 베이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의 중심선. 자, 요렇게 요 점에 맞춰서 중심선 그려주면 딱이죠. 그런가요? 요렇게 중심선을 딱 그려놓고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저는 그려버릴게요. 코너 사각형을 요렇게 그려놓고 하나 더 아이고 하나 더 그리는데 이게 클릭을 이렇게 해버렸네요. 에이. 자, 코너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교차하게 하나 더 잡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터지는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사각형 하나 더 그린 겁니다. 자, 얘를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툭툭 건들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에서 내가 맞춰야 될 거는 이 선을 부시홀더 부품의 위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동일선상으로 맞춰야 되겠어요. 동일선상이란 구석으로 맞출게요. 동일선상. 요걸로 정렬해 놓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동일선상으로 요거를 정렬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규격집을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규격집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요거죠. 자, 이게 규격집에서 D4 요런 거는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규격이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조절할게요. 이 정도로 좀 맞춰놓고 이 정도로 볼트 호칭은 안 봐도 되고 자, 요렇게 봤을 때 내가 먼저 잡아야 될 거는 이 안쪽에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D5라고 해가지고 규격에 명시가 돼 있고 여기는 L7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삽입부식 구멍지름 D1을 우리가 12였을 때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6초가 12 이하 그렇게 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얘를 가지고 쭉 보는 거죠. 이랬을 때 D5가 규격에서 보니까 이게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8.5 D5 여기 자, D5 요거 지름을 지능형 치수로 해가지고 8.5 이렇게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L7 자리는 요거네요. L7 요거 2.5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요 구멍의 깊이라고 할까요? 구멍의 깊이는 2.5로 요거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8.5와 2.5 요거 치수를 줍니다. 그리고 2.5. 자, 요렇게 이 치수를 잡고 그 다음에 D4라는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L5라는 규격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D4는 13으로 우리가 볼 거고 L5는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고정 라이너가 칼라가 없는 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칼라 있는으로 우리가 L5를 보면은 13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요거의 지름이 13이면서 D4 요게 13이면서 얘에서부터 얘까지 L5도 13 해가지고 요 높이 값을 입력을 해 볼게요.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요렇게 얘는 13파이 그 다음에 얘 높이도 13. 자, 요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안쪽에 구멍이 있죠. 요것이 D6으로 규격집에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D6이라고 표시된 여기에는 5.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름값을 넣을 때 5.2파이로 넣으면 되겠네요. 요거 5.2파이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2 넣었어요. 일단 요거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가 끝난 거예요. 요거까지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였어요. 자,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요 부품을 이름 바꾸기 파트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얘는 멈춤새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하고 같은 경로로 외부 파일 저장하기 했어요. 파트 이름 바꾸고 외부 파일 저장하기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해놨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멈춤새에서 이어서 작업할 거는 무엇이냐, 요쪽 방향으로 깎는 걸 해야 되죠. 깎는 걸 해야 돼요. 자, 그 깎는 부분이 규격에서는 요거죠. 요렇게 깎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요렇게 요거 L8 요거하고 L6였나요 이게? L6 맞죠? 네, L6하고 L8하고 요거를 참조하면서 여기다 깎아야 되겠어요. 깎아야 되겠는데 이때 스케치할 평면은 정면 평면 잡아서 요렇게 잡아갖고 이거 중간 평면으로 돌출 컷 요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적당한 값을 줘가지고 넉넉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관통 양쪽 그런 옵션을 쓰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멈춤새에서 정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또 갑니다. 얘를 깎기 위해서는 그냥 코너 사각형 이렇게 잡아놓으면 속 편하죠. 코너 사각형 요거 잡아놓고
L6가 규격에서 봤을 때 요거였죠. L6가 요거였고 칼라 있는 고정 라이너 사용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행에서도 8 요거로 보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거까지 높이를 우리는 8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8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요거 중심으로부터 요렇게 깎아지는 면의 위치가 L8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L8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거니까 요거 3.3입니다. 3.3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중간점이 선택이 돼요. 중간점으로부터 여기 선까지 거리를 3.3으로 볼게요. 치수 넣을 때 중간점 잡는 거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는 하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이 모서리 잡고 요거 잡고 얘가 얼마였더라? 8이었죠? 8. 그 다음에 모서리의 중간 이것도 오늘따라 또 요 중간이 또 안 잡히네요. 짱나네. 응? 아까 드릴 끝 한 자리 있죠? 그죠? 드릴 끝 한 요 꼭지점이나 스케치되어 있는 요 점이나 다 요 중심선 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회전 보습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여기에 스케치를 켜놔도 돼요. 또 있어요. 피처 영상에 임시축 켜기를 해도 돼요. 뭐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일단 이 회전 보스 베이스 했던 거에 스케치를 표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선이 바로 디스플레이 되죠. 앞전에 회전 보스 베이스 했던 중심선이 디스플레이 되죠.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요 선의 거리를 3.3 요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거는 요런데 꼭지점에다 딱 이렇게 잡거나 뭡니까? 이게 또 풀려버렸네. 풀려버렸는데 요거는 이 멈춤새의 바닥선하고 동일선상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요 치수들은 여러분 정리, 확인, 체크 다 하셨죠? 그러면 나는 이 정면평면, 파트의 정면평면에 스케치 들어온 요거를 돌출 컷을 갈게요. 한영전환 안 됐군요. 돌출 컷을 가는데 얘를 관통 양쪽으로 가거나 중간평면으로 가거나 두 가지가 있죠. 중간평면으로 갈 때는 이 돌출 깊이 값을 적당히 늘려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 또는 관통 양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만 클릭해주면 양쪽으로 뻥 뚫어요. 이렇게 컷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이 앞서 스케치 회전 보스 베이스의 스케치를 켜놨던 게 있는데 얘를 숨기기 잠깐 해놨어요. 그러면 요 스케치는 숨기기 됐으니까 디스플레이 안 되니까 요거에서는 이제 괜찮아요. 또 그러면은 얘를 그려놓고 그 캐드에서 우리가 2D 도면 작업할 때 L6 자리에 고정 라이너가 칼라가 있든 없든 허용차가 들어간다는 거 요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요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허용차 들어갈 게 딴 거는 뭐 현재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비고를 참조하면 역시 2D에서 이런 이야기 좀 할게요. 이런 이야기 좀 할 거고요. 자, 현재 나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 끝냈는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되게 간단했죠, 요건? 네?
프리푸시가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나가 어제 배운 것도 운영해가지고 저렇게 평면 화면으로 올려놨는 게 제 생각이 좀 그냥 멈춤새를 파트 열기 해볼게요. 파트 열기. 멈춤새를 파트 열기 해가지고 어셈블리 창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부품 창에서 열었죠. 그죠? 요 멈춤새를 내가 2D로 도면 정리를 또 하려고 하는데 2D 도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여러분 요거 좀 전에 이거 또 놓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부품에서 요거 부품형 옆에 오른쪽으로 화살표 떠 있고 회전 요거도 떠 있고 돌출컷도 이렇게 화살표들이 떠 있어요. 요런 것들은 뭐 때문에 떠 있다? 다른 부품에 대해서 모서리선이나 뭐 꼭지점이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내가 스케치했을 때 그럴 때 이런 게 뜬다고 그랬죠. 그런 게 관리를 스케치 편집 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 그럴 때는 뭘 한다? 강제적으로 링크를 다 끊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부품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외부 참조 목록이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외부 참조 목록. 요거를 딱 눌러보면은 이게 모서리선을 참고하고 있는데 어느 거를 참고했냐면 부시홀더하고 꼭지점도 부시홀더 거 참조하고 있고 모서리선 또 참조하고 있고 이렇게 멈춤새를 그리면서 내가 다른 부품에 모서리선, 꼭지점 이런 것들 참조해 온 것들을 리스트로 보여줘요. 이 스케치 일일이 편집하기 귀찮아. 그럴 때 모두 분리를 그냥 딱 눌러서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분리. 외부 참조가 깨어졌습니다. 그죠? 이 참조를 다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메이트 위치에도 상대 고정이 있죠. 그죠? 메이트 위치에도 상대 고정이 있는데 요거도 메이트 위치의 상대 고정도 아예 삭제해 버릴게요. 이 왜 상대 고정이 생겼을까요?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 파일 만들 때 어셈블리에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왔죠. 어셈블리의 평면 선택하고 들어왔죠. 그 위치에 부품을 놓는 걸로 메이트하는 거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저 지우는 거예요. 마저 지우면 요 참조 위치도 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외부 참조가 끊겼습니다. 상대 고정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엄한 자리에 클릭해서 움직여 놓고 재생성 눌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재생성 에러, 즉 부품의 형상이 막 이상하게 변경이 돼서 에러가 난다. 뭐 이런 정보가 안 생겨요. 요렇게 해놓고 다시 메이트를 가는 거죠. 다시 메이트를 가는데 일단은 이거 조립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M5 요 구멍에 볼트로 조립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동심으로 맞춰요. 그 다음에 요 면에 부시홀더의 윗면 요거에 멈춤새의 요 바닥면 요것이 면 일치로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요것이 요 깎인 면 있잖아요. 요 깎인 면 요것이 부시홀더의 이쪽 방향으로 서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면하고 평행하게 정렬이 되면 되겠죠. 난 다 모르겠고 그냥 멈춤새의 이 면하고 부시홀더의 요 면하고 평행으로 할래.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요거 삽입부시나 또는 멈춤새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평면으로도 맞췄지만 이렇게 면과 면으로 평행으로 가도 돼요. 자, 그러면 요 면을 잡고 이렇게 평행 보이죠? 평행 요렇게 맞춰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멈춤새는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조립이 다 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삽입부실을 조립해서 끼울 때, 위에서 끼울 때 어떻게 끼우겠어요? 요 홈 방향을 맞춰가지고 멈춤새 요거도 원통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홈을 맞춰서 위에서 내려 꽂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회전 이렇게 돌려가지고 부실을 이렇게 채워서 멈춤새의 구멍에다가 틈에다가 이렇게 딱 끼겨 넣어가지고 얘가 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멈춤새예요. 멈춤새. 그래서 얘의 이름이 멈춤새인 거예요. 삽입부시가 나오지 못하게, 후퇴하지 못하게, 위로 후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멈춤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춤새를 파트 열기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멈춤새를 파트 창에서 열어놨으니까 이제 2D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로잉 파일로 넘어갈 텐데 프린트 받으신 거에 멈춤새 도면이 보이죠? 범례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나을까라는 이야기예요. 투상도 배치 생각했을 때는 여기 D5로 이야기하는 이 내경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경 가공하는 방향 때문에 그죠? D5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렇게 구멍이 안쪽에 나게 이렇게 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반이 이쪽에서 이렇게 깎아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 홈 자리를 실선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측면도에 실선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요게 더 맞겠죠. 요렇게 정렬이 되는 게 맞겠죠. 서로 요렇게 되게 하려면. 즉 요거는 투상도가 2개 필요한 거예요. 투상도가 2개 필요한 거예요. 얘를 정면으로 쓰고 얘를 우측 면도로 써가지고 이 L8처럼 이거 표시하는 거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요거 때문에라도 내경 가공하는 것을 갖다가 우측으로 표시되게 해야 되겠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하나 얘는 규격집의 설명처럼 이렇게 투상도 배치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웍스에서 이거 온다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정면도로 온다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체뷰로 얘를 먼저 꺼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절단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온단면을 여기에다 배치하는 거로 가야 되겠어요. 자, 용지 크기는 파일에 파트에서 도면 작성 가는데요.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 가는데요. 용지 크기는 몇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A4. 이 부품 되게 작은 거예요. 그죠? 되게 작은 거예요. A4로 가는데 표준 규격 시트 요거 눌렀다 사용자 정의로 가면은 이거 세로 방향으로 용지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가로를 297, 세로를 210 이렇게 해가지고 용지 방향이 이렇게 되게 해놓는 게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또 편집할 때 좋겠단 말이죠. 물론 회사에서 하실 때는 이걸 세로 방향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회사에서 하실 때는 A4 세로 방향으로 정렬된 거를 많이 쓸 거예요. 회사에선. 그죠? 기본 원칙이 A4는 세로 방향으로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갈게요. 확인. 자, 여기에서 뷰 레이아웃에서 어느 걸 먼저 꺼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배경 설명을 좀 했던 거예요. 아랫면에 요것이 얘하고 똑같죠? 그죠? 요거를 끌어다가 놓을게요. 아랫면
자, 일단 임의의 위치에 클릭해 놓고요. 아까 내가 확인을 안 눌렀나요? 자, 이거 한 김에 시트 속성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차피 배율도 봐야 되니까 배율은 1대1이고 297210 제가 그 스크린펜으로 써놓기만 하고 저는 타이핑을 안 했나봐요. 자, 요렇게 바꿔놓고 1대1로 요거 바꾸는 것까지는 하셨죠? 배율 1대1로 바꾸셨죠? 네. 자, 그러면 스크롤 내려서 뭐 당연히 나사산 표시 고품질 이거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접선 숨기기. 물론 탄젠트 모서리는 없습니다만 요것도 계속 기계적으로 해 놓으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중심 마크도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그런데 말입니다. 절단선을 난 아까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요렇게 잘라주면은 이 온다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요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요 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회전을 해야 돼요. 회전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요런 쪽으로 요렇게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몇 도 도는 겁니까? 마이너스 90.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90도 이렇게 돌아야지 요거처럼 이렇게 모서리선이 정렬되겠죠. 자, 뷰 회전 요거 갑니다. 뷰 회전. 자, 요것을 마이너스 90도. 자, 요렇게 돌리면 모서리선이 내가 하려는 방향대로 요거 잡혔네요. 확인. 자, 이제 맘 놓고 단면도 기능을 써 보도록 합시다. 단면도 갈 때 수직 방향의 절단선 이용해서 여기 중심에다 맞춰 가지고 화살표는 이쪽으로 생기게 해 가지고 단면도를 이렇게 배치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단면도 갑니다. 자, 요렇게 모서리의 센터, 원형 모서리의 센터 요거 보이죠? 클릭. 확인 버튼을 누르고 요짝으로 요렇게 뺐어요. 화살표 방향 어떻게 됐어요? 그죠? 반대 방향 요거 눌러서 이 화살표 방향이 요렇게 되게 바꿔줄게요. 반대 방향. 되셨나요? 네. 확인. 참, 클릭을 안 했군요. 이런. 자, 이렇게 놓고 반대 방향에 놓고 클릭. 자, 여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투상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쌤, 프린트에는 이 단면에 대한 주석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겠네요. 이 경우는 뭡니까?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면에 대한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 절단에 대한 주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여기에서 자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석이 생략됐죠. 그럼 뭡니까? 저도 이 캐드에 가져가서 요거를 주석들을 캐드에서는 이거 다 지울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여기 중심선만 하나 추가해 볼까요? 주석에서 중심선을 하나 추가할게요. 원단면도니까 그냥 내부를 더블 클릭하면 중심선 하나 생기죠? 원단면도일 때. 자, 그러면 요 중심선 만들었고요. 자, 드로잉 파일을 일단 저장하는데 이 드로잉 파일은 그 드릴지그 3번 폴더에
드로잉 파일이 먼저 저장되어야겠어요. 드로잉 파일 저장.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가지고 DXF 파일로 드릴지그 폴더에 또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쌤. 근데 이거 왜 DXF 파일 요거 넘길 때 여기 드릴지그 3에다 덮어쓰기 안 하나요? 드릴지그 3번 예전에 DXF 파일 요거 만들 때 부시 홀더니 뭐 2D 답안 만들기 위해서 넣어놨던 부품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멈춤새만 DXF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A4로 이 DXF 파일 넘긴 거를 CAD에서 A4 양식으로 만든 거를 하나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전에 사용하던 것 중에 뭐 요것이 A4로 맞췄던 거니까 얘를 저는 그냥 활용할게요. 일단은 얘를 드릴지그 3번 작업했던 폴더에다가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얘를 멈춤새 해가지고 멈춤새 요거를 드릴지그 3번 폴더 여기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앞서 다른 도면으로 작업했던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DXF로 작업했던 거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 열기. 자, DXF로 웍스에서 넘겼던 거는 역시 드릴지그 3번 폴더에 있었네요. 요거를 열어서 다 선택하고 도면 양식이 있는 데에다가 붙여넣기 넣었어요. 자, 일단은 얘네들을 객체를 다 선택해서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되죠. 색상과 선 종류, 그리고 선 가중치 다 바이레이어로 바꿔놓고, 그 다음으로 외형선으로 통일했어요. 그러고서 나는 이 과제 도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앞서 드로잉 파일에서 이거 지운다고 이야기했었죠. 요 주소들을 지우도록 합시다. 요거를 지웁니다. 자, 중심선 만드는 거부터 할게요. 중심선. 자, 이거 중심선 만드는 거 하는데, 이거 선이 겹쳐있죠, 이게.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이게 두 개가 겹쳐있어요. 조인 명령으로 얘네를, 결합해 버릴게요. 하나짜리로. 자, 그러면 여기 중심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로테이트 카피로 돌릴까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카피 옵션 써서 90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해칭 들어가 있는 거를 가는 실선으로 바꿔야겠죠? 자, 가는 실선으로 바꿨어요. 이제 치수를 하나씩 정리를 해 봅시다. 치수를 하나씩 정리하는데
D4 쪽은 이게 또 아까처럼 화면을 정리해 놓는 게 좋은데. 으쌰. 이렇게. D4라는 규격 쪽은 어때요? 공차가, 허용차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D4 자리 치수는 그냥 파이 기호만 써가지고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Dmel 해가지고 요거 찍고 뭡니까? %C D4. 그런데 어이구, 뒤로 갔네. 자, 요 놈을 잘라서 앞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런데 치수선의 위치를 저는 좀 멀리 이렇게 띄고 있죠. D5 넣을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D5 넣을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간격을 좀 띄우고 있어요. D5 요거에 대한 것을 규격에서 보니까 얘는 그냥 허용차 없이 8.5파이만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넣을 때 파이 기호만 역시 넣으면서 가겠습니다. 8.5파이. 역시 선형 치수 이용해서 8.5파이 갑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자리는 요거죠. D6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D6 여기도 허용차가 따로 없이 5.2파이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도 이렇게 해서 5.2파이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6부터 넣어볼까요? L6은 여기네요. 그죠? L6은 8인데 얘는 허용차를 넣게 돼 있죠. L6은 허용차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 치수 허용차 0.25, 아래 치수 허용차 플러스 0.15 요거 맞추면서 여기에다 치수를 스택 치수로 넣어줄게요. 요래가지고 8인데 여러 줄 문자 와서 커서를 뒤로 바꿔놓고 문자 높이 2, 그 다음에 플러스 0.25 위로 꼭세 플러스 0.15 아래 치수 허용차 얘네를 선택해서 스택으로 바꿀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치수들이 이거 교차가 되고 난리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면도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오소 모드에서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5.2파이 얘를 이쪽으로 빼놓고 치수 숫자의 위치를 위쪽으로 당기는 게 안전하겠다. 그죠? 저거 왜 툭툭 소리가 나지? 프린터에서 소리 나는 거죠? 자, 프린터가 아니고 다른 소리였던 걸로. 자, 요거 5.2파이 넣은 거를 치수 숫자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걸로 해결을 했고요. L7 자리도 봅니다. L7 여기죠, 요거. L7 자리는 2.5만 표시되어 있고 요거는 뭡니까? 허용차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요쪽에 넣을 경우 요것도 숫자가 이쪽으로 놓이거나 치수 숫자가 이쪽에 놓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얘를 좀에
더 내려놓고 아예 넉넉하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선형치수 가서 얘와 얘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2.5 얘도 숫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얘네를 이렇게 넉넉하니 빼놓는 게 좋겠죠. 스트레치로. 그래 놓고 2.5 요 치수 숫자의 위치를 이쪽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되셨어요? 오케이? 예. 나 또 뭐 잘 안 되셨다는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넣어야 될 거는 L5 요거를 넣어야 되죠. L5 쪽을 보면은 역시 여기네요. 여기 이거 치수호형차 없습니다. 그죠? L5 치수호형차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전체 치수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쭉 넣으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자, 그래서 2.5 넣을 때 요거 요렇게 내가 찍었구나. 고쳐놓고. 자, 선형치수 이용해서 요 끝점과 요 끝점 잡아서 요렇게 13 요거 딱 넣으면 끝났네요. 자, 내가 여기서 빠진 게 어느 거가 아직 안 한 겁니까? 그렇죠. L8 자리 요거에 대한 거를 아직 안 했어요. 3.3 요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우측면도에다 넣어야 되겠죠? 우측면도. 자, 선형치수 해서 요거 찍어가지고 3.3. 근데 이쪽보다 이쪽으로 갈게요. 투상도끼리 대조하기 편하게 요거를 바로 참고해서 요 형상 위치다 보기 편하게 우측면도의 왼쪽의 편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허용차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부표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규격들이죠. 규격표 밑에 보면은 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돼 있나요? 1항부터 봅시다. 1항부터 보시면은 이 멈춤새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D4나 D5, D6, L5, L6, L8의 허용차는 KSB 2768-1의 보통급으로 한다. 즉 이거는 M인 셈이죠. 보통급은 M인 셈이죠. 주소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할까요? 자, 얘는 가공부에 대해서 KSB ISO 2768-M 요 주소 바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요거 바로 적용되는 거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여기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이거 쓰지를 않았어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의 재질은 경도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재질은 이야기가 안 돼 있어요. 잠깐 재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KS 규격 열람했을 때 화면을 제가 스샷을 좀 찍어 놓은 거예요. 스샷을 좀 찍어 놓은 것인데 요거에서도 별로 힌트가 없을 겁니다. 멈춤새 뭐 요런 정도만 있고 요거에 대한 재질에 대한 설명은 그닥 없어요.
경도에 대한 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정도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죠? 그런 면에서 재질은 어떤 것으로 적용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적당한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규격에서 열람했을 때에도 요런 금속 재료는 있기는 있어요. 요런 금속 재료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계 구조형 탄소 강제, 즉 SM45C 요런 걸로 가는 것도 무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얘 재질을 SM45C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을 뭐로 바꿀까요? 일반 못대기 안 넣으면 안 돼요. 그죠? 일반 못대기. 왜? 각진 모서리 영상들이 있죠? 요거 각진 모서리 영상들이 있죠? 일반 못대기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 못대기 0.2 곱하기 45% C. 아이고, 퍼센트 D였죠? 일반 못대기 정도 요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열처리 이야기를 쓸게요. 얘의 경우는 멈춤새 경도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멈춤새의 경도가 로크웰 경도 값으로 해가지고 HRC 40 이상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열처리 전체 열처리 뭐 그렇게 갈까요? 전체 열처리 이렇게 해놓고 대문자 H 소문자 R 대문자 C 40 뭐 이렇게 놔둘게요. 자, 40 이상이라는 말에 40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표면 거치기를 또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위에 거 도면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일단 주소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립니다. 자, 다 주소 확인하셨죠? 그러면 나는 이 열 처리한 그 뭡니까? 멈춤새 얘를 거칠기를 어떻게 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시 과제 도면을 띄워놓으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요거를 띄워놨고요. 여기에 요 홈은 볼트가 그냥 들어가는 자리네요. 그죠? 그러면 거칠기 뭐 하는 게 좋을까요? W, 그죠? 카운터 보호로 생각하는 셈이죠? 카운터 보호 적용할 때처럼 여기를 W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거칠기 넣기가 참 힘들다. 거칠기 넣으려면 2.5를 조금 요거 내려놔야 될 것 같고 8.5파이 안에는 넣을 수 있으니까 됐고, 자, 일단 거칠기를 넣기 위해서 묶음을 좀 가져다 놓고 할게요. 뭐 W와 X로만 다 끝나기는 하겠지만, 자, W 들어갈 자리는 카운터 보호 자리 해가지고
8.5파이 여기 한번 찍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시 방향의 거칠기 W 요거를 2.5 요 짝에다 딱 찍어 놨어요. 확인하셨나요? 8.5파이 여기에다가 W 2.5 요 보조선이에요. 요 보조선에다가 거칠기 부호 W 왔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끼워 맞춤 자리도 아니고, 카운터 보링으로 그냥 가공해서 뚫은 자리에 볼트 머리가 이렇게 놓이는 식이죠. 볼트 머리가 놓이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W 거칠기가 적합하겠다. 요렇게 보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우리 도면에서는 5.2파이로 뚫어 놓은 구멍이죠. 볼트하고 딱 맞아 있어요? 딱 맞아 있어요? 아니죠? 유격이 있어요. 그죠? 볼트하고 유격이 있어요. 여기에 적합한 거는 가공할 때 그냥 드릴로 한번 빵 뚫어주고 5.2 드릴로 빵 뚫어주고 흔적이 남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드릴링. 그럼 뭡니까? W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12시 방향의 거칠기 W 요거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 뭐 실현당했나요? 뭐 갑자기 김광석 놀이를 바깥에서 부르고 있어. 자, 이렇게 W 거치기를 세 군데 잡았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X. 왜냐면 요거는 빈번하게 마찰 운동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부시를 한번 끼워 놓고 우회전 한번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동희씨 오케이? 항시 이거는 마찰 운동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X로 생각을 했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 표정이 그런데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건 아니죠. 한번 끼워 넣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채워 넣는 거 요렇게 얘는 끝나는 면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찰 운동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얘에 대해서는 거칠기 뭐로 생각을 한다? X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요거는 이 바깥하고 여기하고 이 바깥 원통하고는 요 면도 그렇고요. 다 X네요. 도면에 표시하는 거는 나는 W만 했네요. 그렇죠. X가 생략되고 W를 도면에 표시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X를 괄호 바깥에 놔두고 W 거칠기를 도면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 거칠기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규격집에서도 이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는 더 명시하는 것을 찾아보는데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붓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없지만 재료도 그렇고요. 멈춤새는 밑에 더 설명이 있었네.
멈춤새는 SM45C다.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SM45C 마음 놓고 제가 썼었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 경우에는 부시에 대한 거 정도만 좀 설명을 해놨고 멈춤새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명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요거 정도만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 것처럼 표면 거칠기는 W 요런데 면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 면하고 요 면하고만 W 사용했고 나머지는 X로 요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 거칠기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 거칠기 부호들 정리한 거 여기에다 놔두고 가는 실선으로 요 끝점에다 하나 요거 해놓고 생략된 게 뭐예요? X 거칠기를 이동, 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Y 거칠기는 우리가 사용하도 않았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괄호 부호는 이렇게 하나만 정리되고 그러면 이 선 그려놓은 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거칠기 정리는 끝났네요. 네. 자, 요거에서 딘브레이크 쓰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어요. 딘브레이크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딘브레이크를 이용할 때 2.5 요거만 선택하면 안 되겠어요. 얘도 같이 13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13이라는 치수도 끊는 거로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자, dim BR 해가지고 거칠기 부호를 잘려질 거 먼저 선택해야 되죠. 잘려질 치수 2.5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로 거칠기 부호 클릭하고 완전히 안 잘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요거 하나 더 있는 거죠. 딘브레이크 반복해가지고 얘를 13을 한번 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로 거칠기 부호 클릭하고 요래져야 완전히 정리가 되죠. 쌤 여기도 잘려져 버렸는데 괜찮아요.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거에서 W는 괜찮은데 요거 부호 선택해서 5.28에 여기만 잘리게 할게요. 역시 딘브레이크 가서 잘려질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자를 객체로 거칠기 부호를 클릭하면 얘도 정리가 됐죠? 문자 한 번 더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수 보조선들은 이렇게 좀 섬기게 되어 있어도 요거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딘브레이크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소에서 내가 썼던 거는 어느 거만 쓴 거예요? W하고 X만 썼죠? 그렇죠. 자, W 경우는 산술평균 거칠기 12.5가 되는 것이고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N10이에요. 우리가 안 쓴 거는 거칠기 Y를 안 쓴 거죠. 자, 요 밑에 거를 요렇게 바꿀게요.
W와 X 요거 두 개 남기고 요렇게 두 개 할 거 남기고 맨 밑에 있는 N6 포함해서 Y 0.8 요런 거는 다 지울게요. 자, 그럼 먼저 얘를 거칠기보 지우고 얘를 편집 들어와서 N6까지는 지우고 얘는 N10 등급이고 거칠기 W이면서 이거는 12.5 자, 거칠기부 확인되시나요? 자, 그러면 거칠기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얘는 또 뭐였습니까? 이게 멈춤새. 그렇죠. 한형전환 멈춤새 부품명을 정리해 놓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 과제 형상에서 지그용 부속품들 지그용 부속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멈춤새 이거도 지그용 부속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삽입부시 얘도 지그용 부속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정 라이너 요것도 5번이었나? 요것도 지그용 부속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전에 우리가 한 거에서는 멈춤새를 마저 안 했었단 말이죠. 해당되는 부품도만 그리느라고 멈춤새를 안 했었는데 규격품들 작업하는 중이니까 요거 멈춤새를 마저 작업을 해 봤습니다. 뭐 빠뜨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